안녕하십니까. 자, 저희가 전기 기사가 아니라 산업기사죠? 산업기사. 전기 산업기사. 전기산업기사 2013년 2회 전력공학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부터 보시면 가공전선로의 작용인덕턴스를 헬리라고 했습니다. 헬리. 그 다음에 작용정전량 페럿이라고 했네요. 페럿. 사용전원의 주파수를 F라고 할 때 선로의 특성 임선수를 구하셔. 특성 임선수. 선로의 특성 임선수를 Z0라고 했나요? Z0는 어떻게 구하죠? Z0는 선로의 특성, 선로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임피던스는 개방 어드민턴스에 대한 뭐예요? 단락 임피던스의 B죠. 자, 이거를 구해봐라. 개방 어드민턴스는 C와 L 값만 주어졌으니까 어떻게 구하라는 거야? G 플러스 J의 오메가 C에다가 개방 어드민턴스 분해 단락 임피던스 R 플러스 J의 오메가 L 값을 나눠줘라. 송전선로는 R과 G가 L과 C보다는 대단히 작으니 무시하고 J오메가 지워주면 결국 뭐만 남는다? C분의 L만 남을 것이다. 이거의 순저항값을 가지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답이 몇 번인 거예요? 답이 2번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단도체다 그러면 단도체의 임피던스 고유적으로 갖고 있는 임피던스가 약 300에서 380오음쯤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떤 숫자를 넣고 계산해 봐도 계산할 때 300에서 385옴 정도 되지 그 이상 벗어나거나 너무 낮지가 않더라. 그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22번을 보시면 주상변압기 1차 측의 전압이 일정할 경우 주상변압기가 있답니다. 변압기가 있으니까 변압기 내부를 그려봐야죠. 주상변압기가 있답니다. 1차 측의 전압이 일정하답니다. 일정. 전압이 변하지 않고 일정하다. 2차 측 부하가 증가하면 2차 측에 부하를 다는데 부하가 자꾸 증가돼 버리면 부하가 증가되면 주상변압기의 동선하고 철소는 어떻게 되느냐 그랬어요. 자, 철소는 어떻게 측정을 하냐면 철소는 측정할 때 이렇게 합니다. 변압기 2차 측을 개방하고 1차 측의 전압을 서서히 증가하면 여기 전류가 흐를 겁니다. 전류가 흐르고 선로에 철심에 뭐가 암페어의 오른나사 법칙에 의해서 여기에 자속파이가 이렇게 유기됩니다. 자속파이가 유기되고 그 자속파이에서 2차 측으로 전류가 흘러야 되는데 개방이 되어 있으니까 전류가 흘러요, 못 흘러요? 흐르지 못하겠지? 그때 이 철심에서 소비하는 뭐예요? 손실. 그 손실이 뭐야? 철소이 됩니다. 그 철소는 변한다, 안 변한다? 증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고. 그 다음에 단락 시험을 해서 동선을 구합니다. 자, 2차 측을 단락하고 동선을 구합니다. 자, 어떻게 한다는 거야? 변압기의 1차 측에서 전압을 서서히 증가해서 자속이 유기되고 그 자속이 유기된 거에서 다시 전류가 흐르고 그 전류에 의해서 여기 단락되어 있으니까 단락 전류가 이렇게 흐를 겁니다. 걔가 부하 전류다 이 말이야. 부하가 계속해서 증가하면 이 손실은 전류의 크기에 의해서 I자승, R 손실이 생기면서 동해에서 생기는 손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증가가 되겠죠. 자, 철소는 어떻게 되고요? 변하지 않고 동소는 증가한다. 그래서 답이 몇 번에 있는 거예요? 3번에 답이 있네. 그죠? 3번에 동소는 증가하고 철소는 변하지 않는다. 일정하다. 그렇게 돼 있어요. 23번으로 가죠. 중성점 비접지 방식이 이용되는 송전선은 그랬습니다. 우리가 Y결선에 직접 접지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Y결선에 저항 접지가 있고 그 다음에 델타 결선 그 다음에 Y결선에 뭐가 있어요? 소리액터 접지 계통이 있다. 비접지다 그러면 누구야? 얘 아니에요, 얘. 그죠? 얘들은 다 접지가 돼 있는 거예요. 소리액터를 통해서 저항을 통해서 직접 접지가 돼 있는 겁니다. 비접지 계통에서 이용되는 송전 전압은 그럼 얼마에 되느냐? 얘가 고전압에서는 큰일 납니다. 고전압에서 비접지 계통을 사용하면 안 된다. 얼마? 저전압 얼마를 얘기하는 거야? 30kV 이하. 30kV 이하에 어디 선로에 사용하는 게 비접지 계통이에요? 단거리 선로에 사용하는 게 비접지 계통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단거리 송전선에 20에서 30kV 답이 1번에 있네요. 1번.
우리 책에서 정규 시간에 거의 다 해드렸던 것 같고요. 24번. 중성점 접지 저항 방식의 저항 접지 방식의 병행이해선 송전선의 지락사고 차단에 사용되는 계전기가 뭐냐 그랬어요. 무슨 소리냐? 철탑이 있답니다. 철탑이 있는데 각 암이 최상위 암, 그 다음에 중간 암, 최하단 쪽이 있는데 이 양쪽에 보시면 아마도 철탑을 한 번씩 보신 분들은 전선이 이렇게 날아갈 겁니다.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어. 이게 같은 R상입니다. 같은 S상이고 같은 T상이에요. 이렇게 R, S, T상이 병행해서 2회선이 날아가는 거야. 변전소에서는 모선을 통해서 R상, S상, T상이 같이 나오고 R-, S-, T- 이게 하나의 상으로 이렇게 같이 나온다는 거죠. 더 정확히 그리면 이런 거지. 모선이 3개가 있는 겁니다. 3개. R상 모선, S상 모선, 그 다음에 T상 모선이 이렇게 따로 별도로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병행 2회선이 나올 때 같은 R상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가 예를 들어서 고장이 나더라도 송전을 계속할 수 있는 거죠. 여기 R상이 살아있잖아요. 하나는. 이걸 병행 2회선이라고 하는데 얘를 선택해서 R상이 여기 고장났다고 해서 이것까지 다 차단해버리면 전원이 죽어버리니까 R상이 완전히 다 죽어버리니까 어떻게 하겠다고요? 선택해서 차단하는 계전기가 뭐냐? 선택, 셀렉티브, 지락고장, 그라운드, 딜레이, 선택, 지락계전기를 사용하면 병행 2회선에서 고장난 상만 차단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야? 1번에 보시면 선택, 접지, 지락계전기, 선택, 접지 또는 지락계전기를 우리가 병행 2회선에 설치하는 것이다. 그래서 답이 1번이 될 거고요. 그 다음 25번으로 가시면 25번은 풍압이 P, 풍압 압력이 P랍니다. 킬로그램, 제곱미터당의 압력이 P킬로그램이랍니다. 이거 빙설이 적은 지방의 밑줄이요. 적은 지방에서 지름이 Dm인 전선 1m가 받는 풍압은 표면계수를 K라고 한다면 전선의 표면계수 K를 1이라고 한다면 K라고 한다면 이때 몇 킬로그램 퍼 메다가 되겠는가 그랬어요. 몇 킬로그램 파 메다가 되겠는가 그랬어요. 우리가 이때의 K라고 할 때 풍압 파중을 구해라 그러면 PK에다가 D를 곱하기 1000이 밑으로 내려가 있는데 이런 공식 보셨을 거예요. 10의 마이너스 3승이다 라는 공식 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빙설이 어떤 지방? 적은 지방에 빙설이 많은 지방에서는 어떻게 한다? PKD에다가 이 D가 전선이 있다면 전선에 두께 얼마로? 0.6, 상하 0.6, 비중이 얼마? 눈의 비중이 0.9인 무게의 눈이 더 쌓이기 때문에 그 미리를 어떻게 해줬어요? 더해주고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을 한 거죠. 이건 빙설이 많은 지방에서의 무게. 이건 빙설이 적은 지방에서의 계산식이 되는 거죠. 10의 지금 우리 책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어? 답에서는 얘가 10의 3승이 마이너스 3승이 이렇게 내려갔잖아요. PKD를 어떻게 했어? 1000이 10의 3승이 마이너스 3승이 내려가니까 1000이 된 거죠. 10의 3승이 이렇게 내려갔을 뿐이죠. 답이 몇 번에 있는 거예요? 빙설이 적은 지방이라 그랬으니까 3번. 빙설이 많은 지방이 몇 번이 되겠어? 1번이 답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구분해 두시고요. 자, 26번으로 갑니다. 다음 중 3상 차단기에 전격 차단 용량을 구하시오. 전격 차단 용량이란 상계수 곱하기 전격 전압 곱하기 전격 차단 전류를 곱하시면 된다. 또는 상계수 곱하기 얘를 회복전압이라고도 하죠. 회복전압 곱하기 회복전압. 이렇게도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전격 차단 전류다. 한국말로 써라. 얘를 회복전압 또는 무슨 전압이라고 한다고요? 전격전압. 답이 몇 번에 있어요? 2번. 단상이다 그러면 상계수가 얼마? 1이니까 여기가 없어지겠죠. 3상에서는 상계수가 누수 3이다. 27번으로 갑니다. 배전선로의 정기적 특성 중 그 값이 1 이상인 것은 그랬는데, 자, 무슨 소리냐? 변압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부하가 10kg, 10kg, 10kg가 있습니다. 이때 20kg가 다 사용되지 않느냐? 우리 집에 10kW 설비가 있습니다.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다 있는데 에어컨 틀 때 히터 안 틀 거니까 그걸 갖다가 따지는 것은 뭐예요? 수용률이다. 수용률. 수용률은 어떻게 되죠? 공식이? 설비 용량분의 그게 뭐예요?
수요 최대 전력, 지금 수요되고 있는 최대 전력을 100%로 나눈 거죠. 결국 여기서 물어보는 수용률은 아니네. 그 값이 1 이상인 건 아니잖아. 왜냐면 얘가 10kW인데 우리가 지금 3kW밖에 안 쓰고 있다 그러면 100으로 나누면 얘는 0.3이니까 결국 30%만 지금 수용되고 있는 거니까 얘는 수용률이 아니라는 거죠. 1 이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부하율을 보자. 부하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하율은 최대 전력분의 평균 전력의 비를 100분위로 나타낸 것이야. 부하율은 1 이상을 넘어가지 않죠. 그게 무슨 소리야? 부하율. 지금 유효하게 전력이 소비되는 거, 평균적으로 소비되는 전력을 무슨 소리냐? 지금 우리 집에 최대 전력이 5kW가 걸립니다. 근데 평균을 내봤더니 우리 집에 평균 걸리는 것이 뭐 예를 들어서 3 곱하기 예를 들어서 3kW씩 계속해서 10시간 걸리고 있다. 이걸 24시간 평균으로 나눠보면, 하루에 평균으로 나눠보면 얘가 뭐 한 0.5% 나왔다. 그러면 얘는 부하율이 50%가 되는 거다. 우리 집의 부하율은 50%가 되는 것이다. 부등률이 뭐예요? 부등률. 등각합. 각수의 최대 전력의 합을 뭘로 나눈 거? 합성한 최대 전력으로 나눈 것이다. 걔는 항상 뭐보다 크다 그랬어? 1보다 크다 그랬다. 그래서 부등률이 답이 되겠다. 1보다 큰 건 누구라고요? 항상 부등률이다. 나머지 수용률이나 부하율은 퍼센트율로서 항상 1보다 작죠. 그 다음 28번으로 가시면 단상 이선식 계통에서 어려운 문제네요. 어려운 문제. 단상 이선식 계통에서 단락점까지 전선 한 가닥에 밑줄 쳐놓으세요. 전선 한 가닥. 28번은 전선 한 가닥을 사용했답니다. 임피던스가 한 가닥의 임피던스가 전선이 단상 이선식이 있는데 이 한 가닥의 임피던스가 Z는 6+J의 8ohm이랍니다. 단락전에 단락점 전압이 3300V일 때 단상 전선로의 단락 용량을 구하시오. 단락 용량. 단락전류를 구하시오. 단락전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Z분의 2가 되는 거죠. Z분의 2가 된다. Z값이 얼마 주었어? 6+J의 8이다. 근데 이게 뭐예요? 전압을 한번 보세요. 전압이 단락점의 전압이 3300V랍니다. 단상이선식이라 그랬어. 단상이선식은 선간전압이나 상전압이 같죠? 같으니까 얘를 얼마 넣어주면 돼? 3300V를 넣어주고 문제가 있어. 얘 하나가 뭐라 그랬어요? 이거는 전선 한 가닥의 임피던스라니까 전선 한 가닥이 아니라 두 가닥이면 곱하기 2를 해줘야 된다, 안 해줘야 된다? 2를 해서 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얘를 구하면 2 곱하기 전선 한 가닥에 P상분율과 벡터를 합성하면 6의 자성 플러스 8의 자성분의 3300을 이렇게 나눠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2를 반드시 나눠줘야 된다. 이걸 잘 빼먹습니다. 이렇게 해서 단락 전류를 구하고요. 단락 용량을 구하시오 그랬으니까 최종 단락 용량을 구하시오. PS는 아까 우리 어떻게 했죠? 상계수에다가 전압 곱하기 어떻게 했어요? 단락 전류를 곱해줬었죠? 상계수가 얼마야? 단상이선이니까 1 곱하기 전격 전압을 곱해줘야 돼. 전격 전압이 얼마인 거예요? 3300V가 주어졌네. 3300 곱하기 단락 전류 구해서 넣으시면 되죠. 이거 단락 전류가 구해진 게 얼마? 165A. 165A가 주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는 KVA를 구하라 했어. KVA를 구하라 했으니까 일단 10에 몇 승 해줘야 돼? 마이너스 3승 해줘야 몇 KVA가 나오죠. 다시요. 3300V에다가 암페어를 곱하면 원래 뭐만 나오는 거야, 얘가? 볼트에다 암페어 곱하면 몇 볼트 암페어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에서는 KVA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볼트 암페어 구해진 거에다 뭘 곱해야 돼? 10의 마이너스 3승을 곱해라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야 KVA가 계산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더라고? 10의 마이너스 3승을 곱해야 몇 KVA가 나오더라. 답이 몇 번에 있어요? 3번에 있네. 3번. 자, 29번으로 갑니다. 29번은 전선 ABC가 일직선으로 배치되어 있다. A와 B, B와 C 사이에 거리가 5m일 때 이 선로의 등가선간거리를 구하시오. 29번. 자, 우리가 등가선간거리 어디에 들어가죠? 식이 LN은 작용인덕턴스를 구하시오. CN을 구하시오. 그랬을 때 작용인덕턴스는 0.05 플러스 0.4605 로그 11m라는 R분의 D 킬로볼트였다. 미리엘리 퍼 킬로미터죠. 미리엘리 퍼 킬로미터였다. 요 선간 거리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3사원식이다. 예를 들어서 3상 3선식이다. 선간 거리가 여기가 5m랍니다. 여기도 5m랍니다. 여기도
따져보면 2 곱하기 5m 아니에요. 그죠? 2 곱하기 5m입니다. 등가적으로 서로 얘가 얘한테 영향 주는 거리, 얘가 얘한테 영향 주는 거리, 얘가 얘한테 영향 주는 거리가 틀려질 거니까 이거를 등가적으로 다시 환산한 거리를 여기다 집어넣으라 이 말이에요. 등가상간 거리를 집어넣을 때 등가상간 거리 D-는 일직선으로 배치되어 있다면 얘가 어떻게 구하죠? 이렇게 구하겠죠. 3승근의 루트 여기서 여기 거리 D, 여기서 여기 거리 D, 요거와 요거 거리 2D를 넣어주면 얘가 어떻게 돼? 3승근의 루트 D는 3승근으로 서로 빠져나오니까 2만 남죠. 이렇게 계산해서 등가상간 거리를 넣어주라 이 말이야. 그러면 3승근의 루트 2에다가 D가 몇 메다? 5m 계산하시면 됩니다 라는 거죠. 답이 그냥 이대로 주어졌네. 그죠? 3번. 30번으로 갈까요? 자, 30번. 충전된 콘덴서의 에너지에 의해 투입되는 방식으로 정유기, 콘덴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차단기의 트립 방식은 이게 실기에서나 나와야 되는데 차단기 트립 방식이 나왔네. 차단기 트립 방식. 자, 우리가 수전 솔비를 짭니다. 이렇게 변압기가 있고요. 여기에 저압용 차단기가 있다고 하죠. CB가 있어요. CB가 있고 부하라고 할게요. 부하가 있고 이 부하에 어떤 고장이 발생을 하면 차단기가 어떻게 돼야 되죠? 차단기가 열려야 되겠죠? 차단기가 개방이 돼야 됩니다. 그 차단기를 개방하는데 이 고장이 생긴 것을 내가 차단기가 어떻게 인식을 하냐 이거지. 인식은 어떻게 해요? CT를 달아주고 그 CT 2차 측에다가 과전류가 흐르면 과전류 계전기가 동작하고 지락전류가 흐르면 지락전류 OC, GR이 동작하게 만들어 놨겠죠. 그 다음에 여기 뭐 전류값도 측정할 수 있게 하고 OCR도 사실은 3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각상이 하나씩 달라주니까. 그 신호를 받아서 여기에 트리코일이라는 게 있어요. 트리코일을 연결시켜주고 이 트리코일에 전원을 넣어줘야 됩니다. 전원을 넣어주는데 그 전원 넣어주는 방식이 뭐 예를 들어서 축전지에 의한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콘덴서에 의한 방법도 있고 과전류로 다 트립시켜주는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전원 방식, 차단기 트립을 하는 전원 방식이 뭐냐 이거예요. 전원 방식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DC 전원 트립 방식입니다. DC 전원 트립 방식. DC가 뭐예요? 직류죠? 직류 전원 트립 방식. 그 다음에 CTD 트립 방식이 있어요. CTD. CTD가 뭐야? 콘덴서 트립 디바이스 방식. 그래서 얘는 콘덴서 트립 방식이야. 또 세 번째 있는 것이 과전류 트립 방식. 그 다음에 네 번째 부족전압 트립 방식 등이 있어요. 이 중에서 가장 대표되는 게 누구냐? DC 방식이고 문제에서는 뭘 물어봤냐면 충전된 콘덴서의 에너지에 의해서 CTD 방식, 콘덴서의 에너지에 의해서 정유기, 콘덴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차단기의 트립 방식은 그랬으니까 누굴 얘기하는 거야? CTD 방식. 답이 몇 번이요? 콘덴서 트립 방식을 얘기하는 것이다. 3번. 나중에라도 꼭 좀 알아두셔야 하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은 필요 없고요. 31번. 실기댁에 반드시 봐두셔야 된다. 그 다음 31번. 소리액터 접지 방식에 사용되는 탭의 크기로 일반적인 것은 그랬는데요. 일반적으로 탭은 어떻게 놓냐면 과부상에 놓죠. 10% 정도의 과부상을 잡아놓습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가 소리액터 접지는 Y결선을 하고 중성점에다가 니액터를 이렇게 설치해 놓습니다. 니액터를 설치해 놨는데 이 니액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각 선로에 충전되는 이 충전 용량 오메가 C값하고 얘 L값하고 공진을 잡아놓습니다. 평상시에 공진을 잡아놓는데 약간은 과보상을 해서 공진을 잡아놓습니다. 왜냐하면 과보상을 해서 공진을 잡아놓지 않으면 고장 전류에 의해서 얘가 직렬 공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보상을 약간은 잡아놔서 이렇게 잡아놓죠. 오메가 L은 5 오메가 C분의 1이 약간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약간 더 크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왜? 얘가 더 큰 것이냐? 이렇게 더 큰 것이냐? 얘는 마이크로페럿인데 10의 마이너스 6승값을 갖고 있고 얘가 올라가면 10의 6승이 되는 거죠. 얘는 10의 몇 승이죠? 미리 헬리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이다. 그럼 얘가 더 커지는 거죠. 이렇게 약간 과보상을 잡아놓습니다. 과보상을 잡아놓는 이유는 뭐예요? 직렬 공진을 방지하려고 하는 거죠. 자, 어쨌든 탭의 크기로 일반적인 것은 그랬으니까 과보상을 잡아놓습니다. 그래서 답이 1번이 됩니다. 그
그 다음 32번으로 가시죠. 다음 중 송전선의 일선지락 시 송전선이 일선지락됐을 때 선로에 흐르는 전류를 바르게 나타낸 것은 그랬어요. 선로에 흐르는 전류를 바르게 나타낸 거. 자, 32번은 이렇답니다. 변압기가 있는데 변압기의 2차 측에 고장이 발생을 하는데 그 고장이 일선지락 고장이 발생을 할 수도 있고 뭐 고장은 마음대로 발생하는 거죠. 2선지락 고장이 발생할 수도 있고 성간단락이 일어날 수도 있고 3상단락 고장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죠? 이렇게 고장이 일어났을 때 그 고장 전류를 계산해 봐야 됩니다. 그죠? 일선지락이다 그러면 일선지락 전류를 계산해 봐야 되겠지. 그 일선지락 전류를 계산할 때 한 선이 지락됐을 때 선로에 임피던스들이 있을 텐데 그 임피던스를 고려하는데 어떤 걸 고려해 줘야 되느냐 이 말이야. 3I0는 3에다가 I0라는 놈은 Z0 플러스 Z1 플러스 Z2분의 2A라는 공식을 보셨을 거고 여기서는 보시면 영상분, 정상분, 역상분 임피던스를 모두 고려해서 뭐 했어요? 일선지락 전류 계산했죠. 다음에 선간 단락 전류 이상이 단락됐을 때 단락 전류를 한번 구해보면 Z1 플러스 Z2분의 2A로 계산이 됩니다. 여기서는 뭐만 고려된 거예요? 선간 단락에선 Z1, Z2. 만약에 두 선이 지락됐을 때 지락 전류를 구해봐라 그러면 그 지락 전류 크기는 그냥 보기만 하세요. Z0, Z1 플러스 Z1, Z2 플러스 Z2, Z3분의 어쩌고 저쩌고 뭐만 고려됐어요? 뭐가? Z0, Z1, Z2 다 고려됐네요. 그죠? 결국 지락 전류가 발생을 하면 영상분, 정상분, 역상분을 다 고려해 줘야 되고 두 성이 단락됐을 때는 뭐만 고려해 준다? 정상분과 역상분을 고려해 주고요. 얘가 3상이 단락됐을 때는 Z분의 2라는 공식을 여러분들이 많이 계산해 봤을 겁니다. 그때 이 임피던스가 뭐다? 정상분 임피던스예요. 그래서 3상 단락 시에는 뭐만 고려해 주고 Z1만 고려해 주고 3상 단락에서는 뭐만? Z1만. 지락이 생기면 뭘 고려해 주고 Z0, Z1, Z2를 다 고려해 주고 선간 단락이 되면 뭐를 고려해 주고 Z1과 Z2를 고려해 주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일선지락 또는 이산지락 시에 뭘 고려해 줘야 된다? 영상, 정상, 역상분 전류를 다 고려해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답이 4번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33번으로 가시죠. 33번. 기력발전소에서 과잉 공기가 많아질 때 현상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요. 과잉 공기가 뭐냐? 과잉 공기. 과잉 공기는 그냥 공식만 좀 알아두십시오. 이론 공기량분의 실제 사용된 실제 공기량입니다. 적당하게 과잉 공기를 공급해 줘야 됩니다. 공급. 누구한테? 보일러한테.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얘가? 이런 거예요. 보일러가 있습니다. 터빈이 있어요. 발전기가 있어. 급수펌프가 있어요. 뭐 당연히 여기에 복수기가 이렇게 있겠죠. 자, 보일러에다가 연료를 넣어줘야 되겠죠. 연료를 넣어줘야 보일러에 불을 붙여가지고 연료가 타면서 물을 뭘로? 증기로 만들어줄 거 아니야. 그죠? 이 보일러에서 연료를 넣어주고 이 연료에다가 불을 붙이면 불이 잘 붙질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보일러에 들어가는 연료 자체가 약간 뭐 되는 상태냐면 젖어 있는 상태예요. 자연 발화되지 말라고 우리가 석탄에다 물을 계속 뿌려주기 때문에 약간 젖어 있는 상태야. 그럼 뜨거운 공기를 계속해서 공급해줘야 산소가 공급이 돼야 뭐가 되는 거야? 연소가 잘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연소가 잘 되게 만들어주려고 공기를 약간 더 넣어줍니다. 과잉 공기를 넣어주는데 그 과잉 공기의 비가 석탄 화력발전소에서는 1.2에서 약 1.3 정도 실제 이론 공기량보다도 실제 공기를 얼마나 더 넣어준다고? 한 20% 정도 더 넣어줘야 보일러가 잘 탄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과잉 공기라고 합니다. 다시 문제로 가서 기력발전소에서 과잉 공기가 너무 많아지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불완전 연소로 매연이 발생한다. 무슨 소리냐? 적당히 넣어주지 않으면 1.2에서 1.3%의 과잉 공기를 넣어주지 않고 만약에 1.5에서 막 1.6 막 이렇게 너무 높이 넣어주면 연소되기 전에 그 재들이 얼리 나간다는 거예요. 굴뚝으로 나가버린다 이거죠.
다 타지 않고 굴뚝으로 나가버린다 이 말이야. 너무 공기가 많다 보니까 그걸 우리가 과잉공기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불완전 연소로 매연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답이 4번인가요? 4번으로 되어 있네요. 34번으로 가죠. 불평형부에서 역률이 어떻게 표현되는가? 우리 역률은 불평형부하가 됐든 정상부하가 됐든 역률은 이렇게 표시하지 않나요? 자, 변압기의 용량이 볼트 암페어인 피상전력이 있다면 피상전력 PA라고 할게요. 피상전력을 VA라고 한다면 유효전력은 어떻게 계산하죠? 여기 유효전력 P는 VI의 코사인 세타로 표시하죠. VI의 코사인 세타. 얘가 유효전력 킬로와트고 얘가 피상전력 KVA라고 할게요. 킬로볼트 암페어다. 자, 여기서 역률을 계산해 보랍니다. 역률. 코사인 세타는 부하에서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하는 거야? 요 VI가 밑으로 내려가서 VI분의 뭐가 되는 거예요? P. 유효전력의 B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전압전류가 이렇답니다. 각 쌍의 피상전력의 무슨 합이냐 얘가. 그냥 스칼라적으로 합한합이냐 아니면 벡터적으로 합한합이냐. 벡터적으로 합한합이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자, 벡터와 스칼라의 개념을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벡터라는 놈은 유효분과 무효분의 합성값이죠. 여러분들 이거 아니야? 그림을 좀 거꾸로 그려서 그런데 여기가 실수 R값이고 여기가 허수분 X값이다 그러면 이거 Z 크기는 어떻게 구해요? R 플러스 J의 X값으로 합성해버리잖아. 그죠? R자승 X자승이잖아. 이건 뭐야? 벡터 합성한 거지 이게 스칼라 합한 건 아니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면 예를 들어서 그럼 얼마 돼? 원래는 7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스칼라적으로 합하면. 벡터적으로 합했더니 얘가 얼마 된 거야? 3이고 4면 얘가 5가 된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건 벡터 합성한 거지. 그러니까 얘도 이 크기. 변압기의 크기는 피상전력의 크기는 무슨 합이라고? 벡터 합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피상전력의 벡터 합. 그래서 답이 몇 번이에요? 2번에 보시면 각 쌍의 피상전력의 벡터 합분의 뭐가 된다? 유효전력의 합이 역률이다 이 말이야. 잘 보셔야 됩니다. 답이 2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35번. 역률 0.8 출력 360kW인 삼상 평형 유도 부하가 삼상 배전선로에 접속되어 있다. 부하단의 수전단 전압이 6000V. 배전선 한 조의 저항 및 리액턴스가 각각 5, 그 다음에 4옴이라고 하면 송전단 전압은 얼마가 되는지 구해보시오. 송전단 전압을 구하랍니다. 문제를 다 읽었는데 문제 까먹었어요. 너무 길어. 자, 무슨 소리냐? 변전소가 있답니다. 여기서 송전을 해주는데 변압기를 통해서 이렇게 부하를 설치했답니다. 부하를 설치했습니다. 그 부하의 출력, P가 유효전력이 360kW이고 이 부하의 역률이 0.8이랍니다. 삼상평형 유도 부하가 삼상 배전선로에 접수되어 있다. 부하단의 수전단 전압이 VR, 수전단 전압이 6000V랍니다. 6000V. 그 다음에 배전선 한 조의 저항 및 한 조면 삼상을 다 얘기하는 거죠. 저항 및 저항 R은 5옴이고 X는 얼마라고요? 4옴이랍니다. 송전단 전압을 구하시오. 송전단 전압. 어떻게 구하지? 송전단 전압은? VR 수전단 전압에다가 뭐 더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의 전압은 여기서 쓴 전압에다가 여기에 뭘 더 플러스 해주면 돼? 전압 강화를 플러스 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전압 강화는 이렇게 구했네. 우리가 VR 플러스. 전압 강화라는 놈은 선로의 임피던스하고 부하 전류가 흐르면서 소비되는 전류 그거의 합성이라 그랬잖아. ZI. 얘가 무슨 합성이에요? 벡터 합성이지. 임피던스라는 놈은 R 플러스 J의 X값을 갖고 있잖아. R 플러스 J의 X값을 갖고 있으니 벡터 합성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Z라는 놈은 R 플러스 J의 X였고 I라는 놈은 부하 전류가 지상 전류가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J의 사인 세타입니다. 이거 다 풀이해버리면 어떻게 나온다 그랬어? VS는 I의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의 사인 세타로 나옵니다. 얘가 3상이면 앞에다가 뭐만 붙여주면 됩니다. 3상만 붙여주면 걔가 죄송합니다. VS는 VR에다가 전압 강화가 이렇게 플러스 된 겁니다. 그죠? 이렇게 구해집니다. 라고 다 배웠어요. 풀이에다 그냥 다 넣기만 하면 되겠네. 수전단 전압이 얼마? 6000V 플러스. 루트 3에다가 전류 I가 얼마예요? 전류 I 여기서 구하면 되네. 전류 I는 어떻게 구해요? I는 루트 3 V 코사인 세타분의 P다.
루트 3 곱하기 수전단 전압이 6000V 곱하기 역률 0.8분의 360 킬로와트니까 얘를 와트로 바꾸면 볼트니까 와트로 바꾸면 10에 3승을 해주면 전류가 43.3A입니다. 구해서 43.3A입니다. 구해서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R값이 얼마? 5옴. 저기 선로의 R값 5. 0.8 플러스 X값이 얼마? 4 곱하기 사인 얼마? 0.5. 이거 계산하시라 이 말이죠. 최종식을 써놓고 하나씩 첨자 찾아가면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답이 몇 번? 4번에 있네요. 4번. 그 다음에 36번으로 갑니다. 초각의 역할이 뭐냐? 초각, 초환. 철탑의 암에 보시면 애자가 있습니다. 애자. 전선을 이렇게 달아놨죠. 이상전압이 칩니다. 이상전압이 치면 요 애자 끝에 있는 부분이 이상전압 전에 애자 끝부분에 있는 이 애자는 전압분담을 가장 많이 하고 있죠. 전압분담을 가장 많이 하고 전압분담을 가장 적게 하는 놈은 누구죠? 여기 전선으로부터 3분의 2점 철탑으로부터 몇 분의 몇 지점? 3분의 1점이 전압분담을 가장 적게 하고 있는데 거기 이상전압까지 쳤어요. 나 전압분담도 많이 하고 지금 무리가 와 있거든. 스트레스 잔뜩 받아 있는데 이상전압까지 오면 나 그냥 폭발해버리고 말을래. 이거잖아. 폭발해버리면 안 되죠. 왜? 전선이 뚝 떨어질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 나 이상전압이 들어오면 그거에 대해서 좀 보호 좀 해줘. 어떻게? 여기다가 소각, 소환 달아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상전압에 대해서. 니네들끼리 프레시 오버 좀 해. 방전해가지고 여기에 전압 안 걸리게 좀 해줘. 이게 뭐예요? 소각, 소환이죠. 나 좀 보호해줘. 애자련을 보호해달라는 게 뭐예요? 결국은 소각, 소환이죠. 애자의 파손을 방지한다. 답 몇 번에 있어요? 4번에 답이 있네요. 다음에 37번으로 가시면 37번 단상이선식, 단상과 삼선식의 부하 전력 전압을 갖게 하였을 때 단상이선식 선로 전류를 100%로 보았을 경우 삼선식의 선로 전류를 구하시오 그랬어요. 이런 거네. 이런 의미. 37번은 이런 의미네요. 단상이선식이 있고요. 삼선식이 있는데 전력하고 전압은 같게 했답니다. 전력을 보면 단상이선식이 있고 삼선식이 있답니다. 이렇게 있는데 얘 전력은 어떻게 계산하죠? VI 코사인 세타고 나는 전력 구할 때 누수3 VI 코사인 세타로 한답니다. 근데 여기에 부하 전력 전압을 갖게 하고 전압을 갖게 한답니다. 전압을 갖게 하고 그 다음에 역률도 다 갖게 하는 거죠. 단상이선식 선로 전류를 100%로 보았을 때 역률도 다 갖게 한다면 서로 지워줄 수 있잖아. 이때 나는 I1이라고 하고 나를 I3라고 한다면 누구에 대한 누구의 비? I1에 대한 I3의 비는 어떻게 되느냐? I1에 대한 I3의 비는 어떻게 되는데 당연히 얘는 뭐예요? 루트 3분의 뭐가 되는 거야? 1이 되는 거지. 루트 3분의 1이 되죠. 계산되죠. 이렇게 하면 얘가 약 57.7% 나오나요? 그러면 58%쯤 되겠네. 그죠? 그래서 답이 몇 번? 3번에 답이 있다. 나를 좀 비교해 줘봐라. 그 다음에 38번으로 갑니다. 154kV 송전선에 10개의 현수 애자가 연결되어 있다. 다음 중 전압 분담이 가장 적은 건 누구라 그랬어? 방금 전에 했듯이 철탑이 있으면 철탑에 애자가 10개 있다. 전선이 있다. 전압 분담이 가장 적은 것은 전선으로부터 3분의 2점, 철탑으로부터 3분의 1지점이죠. 몇 번? 철탑에서 세 번째. 답이 2번이 되겠고요. 39번으로 갑니다. 39번. 154kV 송전선에서 송전거리가 154km, 송전용량 계수법에 의한 송전용량은 몇 킬로와트인가 그랬어요. 자, 이런 문제가 자꾸 나오고 있는데요. 송전용 계수법이. 자, 이런 의미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전선을 가설하고 부하를 100메가와트를 쓸지, 부하 측에서 50메가와트 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얘들을 알 수가 없는데 전선은 한 100km를 설치한답니다. 100km를 154kV로다 송전해 주려고 하고 있어요. 154kV로다 송전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하를 얼마 쓸지 모르기 때문에 발전단에서 발전을 몇 킬로와트를, 몇 메가와트를 발전해 줄지를 결정을 하고 싶은 거야. 얘 부하의 크기는 알 수가 없고, 왜? 부하 크기는 계속 변하니까. 어떻게 변하죠? 공장이 들어오면 부하가 늘어나서 많이 사용하는 것이고,
공장이 많이 늘어나면 더 부하를 많이 사용하는 것이고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전단 측에서는 발전기의 용량을 결정해야 되죠. 발전을 얼만큼 해줘야 되는데 저걸 결정해야 됩니다. 그 결정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는 고유 부하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방법이 송전 용량, 지금 문제처럼 계수법이 있습니다. 송전 용량, 송전 용량 계수, 용량 계수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알프레드 스틸식, 전압 결정식에서 전력을 구하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험에 나온 것은 송전 용량 계수법에 의해서 한번 네가 송전 용량을 결정해봐라. 송전 결정식 PS는 송전 용량 계수 K에다가 선로의 길이 L분의 수전단 전압이 VR로 154로 정해졌다며 이 공식에다 대입해서 풀어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K가 1200으로 주어졌나요? 1200 곱하기 길이 L이 얼마예요? 100km에다가 154km나요. 그죠? 154km에다가 전압이 얼마? 154의 자승이니 이거 계산하시면 얼마 나올 겁니다. 라고 돼 있는데 걔가 얼마? 4번에 나와 있네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송전용 계수법에 의해서 송전 용량을 결정하는 방법. 자, 그 다음에 40번. 마지막 문제요. 40번. 한 선의 대지 정전 용량이 C인 3상 1회선 송전선에 한 단에 소리액터를 설치할 때 그 인덕턴스는 그랬어요. 인덕턴스는 어떻게 되는데? 변압기가 있고 여기에 소리액터를 붙여서 이렇게 선로에 대지에 충전되는 C와 뭐 했다 그랬어요? 서로 공진을 잡아놓는다 그랬었잖아요. 공진 잡는데 어떻게 잡느냐? 요 오메가 L은 세 개의 용량성 리액턴스 분에 어떻게 잡아놓는다? 1루다. 이렇게 공진을 잡아놓습니다. 변압기가 있다. 변압기 코일까지 고려해야 된다 그러면 그 변압기 코일까지도 고려해야 되는데 변압기 코일은 리액턴스 성분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3분의 XT, 얘를 XT라고 할까요? XT로 한다면 이렇게 서로 공진 잡아놓으면 됩니다. 얘들하고 공진을 잡아놓으면 뭐를 구할 수 있다? 우리가 그 선로의 인덕턴스를 구할 수 있다. 인덕턴스 L만 구해라 그랬습니까? 여기서 변압기 리액턴스는 무시하고 요것만 갖고 구했네요. 요것만 갖고 구합니다. 그러면 오메가 L에서 L은 어떻게 되는 거죠? 3. 오메가가 밑으로 내려가니까 오메가 자승 C분의 1이 되겠죠. 답이 몇 번? 1번의 답이 이렇게 있네요. 그죠? 이걸 우리가 소리액터 가지고 접지하는 소리액터 접지 계통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기산업기사 2013년 2회 전력공학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